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는지 그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책임지는 건강주치 365 문 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 헬퍼 손유빈이고요. 매주 토요일 1시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정말 가을이 깊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계절이 찾아오면 극심한 통증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대상포진인데요. 이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발병을 하게 되면 통증을 동반한 수포가 올라오게 되는데 그 통증의 정도가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이제 발병 부위가 한 곳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몸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치료 적기를 놓치게 되면 굉장히 고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이 골든타임 치료 적기가 단 3일이라는 건데요. 이 3일을 놓치게 되면, 이 치료 적기를 놓치게 되면 평생 신경통이라는 후유증에 시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수포를 동반한 어떤 통증이 몸에 나타난다라고 하실 때는 먼저 대상포진을 의심을 하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건강주치 365도 역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직접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전화와 문자로 여러분과 상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적 02-3772-9433, 02-3772-945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나는 텍스트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 메시지 참여도 열어두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주치 365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수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김수연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건강주치 365에 처음으로 오셨는데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지금 생방송이라고 해서 좀 긴장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쉽고 정확한 통증에 관한 원인과 치료법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통증에 대한 알찬 강의를 기대를 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건강 이슈를 키워드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주 건강 이슈 어떤 걸까요? 이번 주 건강 이슈는 네, 오늘의 건강 이슈가 추위와 통증입니다. 이제 바람도 불어오고 요즘에 비도 좀 오고 하면서 쌀쌀해지면서 통증이 좀 심해지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추위가 좀 시작되면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아팠던 것이 더 아프다 또는 안 아팠던 곳이 아프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 왜 단지 그냥 추워지기만 했는데 아플까? 그 궁금하시죠? 우리가 이제 추위에 노출이 되면 가장 먼저 피부에 와닿는 온도가 낮은 것 때문에 표층에 있는 혈관이 수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에 의해서 혈관도 수축하고 내장이나 심부 쪽으로 혈액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추위에 우리가 이제 방어 자세를 취하게 되죠. 그렇게 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근육통이에요. 특히 목과 어깨, 승모근 쪽, 등, 허리. 그리고 다리와 이제 무릎을 연결하는 허벅지 위쪽의 근육들이 수축하면서 네. 허리 통증, 목, 어깨 통증, 무릎 통증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대개 이제 겨울이 되면 근골격계 질환에 이제 병원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30% 이상 는다고 해요. 그 정도로 추위 때문에 통증을 이기지 못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계신데 자, 이거는 그냥 내가 추워서 아픈 거야. 그냥 몸을 잠깐 녹였다가 다시 또 추위에 들어가면 또 아프고 이렇게 반복하지 마시고 네. 이것을 어떻게 내가 그러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우리 몸이 방어 자세를 취하면서 근육통이 발병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그냥 두지 말고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하셨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치료는 꼭 병원을 가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집에서 얼마든지 개선시킬 수 있으세요. 일단 날씨가 추워지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부터 여러분들 뭐 많이 드시잖아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보온, 온도를 상승시키는 그런 우리 전통 음식들 많이 있습니다. 뭐 생강, 네. 배추, 기타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음식들을 이제 많이 드시지만 그런 것들도 물론 이제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쉽고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이제 근육의 혈류 개선, 즉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방법인데 이것은 간단한 운동으로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실 때 누운 상태에서 팔다리를 위로 뻗고 막 흔들어 주신다든가 이거 너무 간단하죠. 네. 이렇게만 하셔도 전신의 혈류량이 증폭하면서 심장 박동이 조금 빨라지고 그러면서 몸이 약간 후끈한데 이렇게 느끼신다면 그것은 심부열이 상승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심부열이 상승해서 이제 근육이 유연해지고 근육 자체가 이제 경직된 상태가 없어지면 그런 추위로 인한 통증도 사라질 뿐더러 또 하나 좋은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죠? 바로 심부열 상승으로 인한 면역력 증가죠. 자, 면역력이 증가하면 뭐 너무 좋죠.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외부에 있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가 감염이 예방될 뿐더러 또 많이 걱정들 하시죠. 암세포를 죽일 때 우리 심부열이 상승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NK 세포들이 굉장히 액티브하게 일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걔네들이 밖에서 들어오는 외부 인자도 죽이고 몸 안에서 자생하는 나쁜 세포도 스스로 제거하는 역할을 아주 많이 하죠. 따라서 심부열을 1도씨만 높여도 우리는 아주 건강하게 사실 수 있고 추위에 저항하시면서 통증도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침대에서 다리와 팔을 흔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근육의 통증부터 항암 효과까지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고 하니까 이 간단한 운동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침대에서 꼭 실천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네, 건강수치 365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를 해오셨나요? 오늘은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을 포함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유 없는 통증, 나는 특별히 진단명은 없는데 좀 많이 아프다.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 그리고 해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여기저기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아마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통증의 원인과 치료법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좋은 내용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속 통증입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저희가 생방송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궁금한데 하시는 분들은 전화와 문자로 상담을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적 02-3772-9433 02-3772-9459번 활짝 열려 있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좀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게 범위가 굉장히 좀 광범위한데 나이가 들면 그냥 좀 아픈 거 아니야? 라고 좀 생각을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 통증도 이제는 질환이다라고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프다라는 것이 정상은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들면 다 아프지 뭐라고 대부분들 생각하시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치료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때 되게 어르신들은 그냥 나이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아픈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통증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즉 뇌에 보내는 시그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사인이죠. 그런 사인을 계속 보내주고 있는데 무시하고 당연히 받아들이시면 그 통증 자체는 당연히 커지고
깊어지게 되죠. 질환이 이제 점점 초기에 단순 통증으로 나타나고 점점 어떠한 진단명이 나오기까지 심각해질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 초기에 조기 진단, 조기 치료 아주 기본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 빨리 회복되고 그리고 서로 고통 없이 완전히 치료되면서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는데 그냥 당연히 이건 내가 그냥 겪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네. 많은 시간도 버리시고 통증의 정도도 깊어지기 때문에 치료도 매우 어렵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도 역시 이제 통증을 질환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일상 속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막 허리가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요즘 뭐 무릎이 아프다 이렇게 하셔도 병원 가보세요라고 하면 아이 나이 들면 다 그래라고 이야기를 보통 좀 하시거든요. 근데 생활 속에서 이 다양한 통증들을 치료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이 통증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그렇죠. 통증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네. 외부의 요인, 뭐 외상, 다치거나 또는 감염 이런 종류들이 있겠고 네. 또 내부적 요인이 있습니다. 나의 나쁜 자세나 생활 습관으로 인해 반복되면서 생기는 통증 그리고 또 누구나 겪는 거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로 인해서 몸속의 재생력이 떨어지면서 복구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됐을 때 발현되는 통증 이렇게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외부 요인은 다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감염이나 뭐 어떤 부상, 사고에 의한 통증은 뭐 병원에 가셔서 얼마든지 케어가 가능하신데 네. 내부적 요인에 의한 통증은 단순히 이유가 없고 특별히 뭐 엑스레이나 사진 찍어도 검사로 진단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많으세요. 네. 나는 디스크도 없는데 뭐 허리가 늘 아프다든가 나는 특별히 관절염도 아닌데 항상 무릎이 시큰거려서 뭐 계단을 내려가지 못한다든가 그리고 목 어깨가 늘 뻐근한데 뭐 특별한 문제 목 디스크도 없다. 이런 경우에 대한 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체형 불균형에 대해서 그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가 이제 바른 자세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뭐 너무나도 많이 듣지만 바른 자세가 과연 뭔지 그리고 왜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릴까요? 그렇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증의 원인 중에 하나는 잘못된 자세에서 반복된 사용을 했을 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잘못된 자세를 알려면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죠. 네. 이제 기본적으로 바른 자세 그러면 우리가 꼿꼿하게 몸에 힘을 주고 서 있는 자세를 상상하기 쉬운데 네. 사실은 바른 자세라는 건 이제 자연스러운, 즉 건강한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세라는 것은 부동적인,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또는 앉아 있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움직일 때 정확한 각도와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자세를 말을 합니다. 네. 이 자세라는 건 사실 우리가 서 있게 되면 귀, 어깨, 그리고 허리, 골반, 무릎 옆선이 일직선이 되는 것이 이제 교과서상의 바른 자세가 되는데 네. 이러한 자세를 하신 분이 많지 않습니다. 먼저 어깨보다 이제 목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거북목이라고 하는 그런 증후군이 뭐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고통스럽게 시달리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대개는 이제 다리, 엄마들이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제 많이 앉아 계시면서 고관절의 내회전으로 인한 무릎 정렬 상태가 어긋나면서 생기는 무릎 통증, 네. 이러한 것. 그리고 골반이 뒤로 기울어지거나 좌우로 틀어지면서 다리를 꼬고 앉거나 이런 상태 때문에 생기는 네. 다리의 변형 그리고 허리 통증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엑스레이로 봤을 때 특별히 뭐 염증이 없거나 또는 뭐 아주 엑스레이 상에 뼈 자체에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뭐 이상 없으시니까 뭐 소염제, 진통제 드시고 간단한 뭐 물리치료 하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개는 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하시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렬 상태, 원래 뼈들이 있어야 하는 그 위치에 있어줘야 네. 뼈와 뼈를 연결하고 있는 인대 또는 근육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다 좀 틀어져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통증류 중에서 가장 좀 대중적으로 많이 겪고 있는 게 거북목이 아닐까 싶어요. 거북목부터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거북목 때문에 요즘 현대인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네. 근데 거북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깨보다 머리가 앞쪽으로
전방으로 나오면서 거북이처럼 거북이처럼. 그렇게 거북이 목처럼 그런 모양을 형성하게 되는데 네. 물론 보기에도 좋지 않아요. 머리가 앞쪽으로 나오면 먼저 어깨가 앞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굉장히 구부정한 형태를 하게 그러게요. 되죠. 우리가 소위 뭐 라운드 숄더라고 해서 어깨를 구부정하고 자신감 없어 보이는 모습도 문제가 되지만 자, 이 상태 거북목이 되면 원래 목이 갖고 있어야 하는 C자 커브가 없어집니다. C 커브가 없어진다라는 건 굉장히 무거운 두개골의 무게 분산이 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일자로 변형된 목뼈 7칸에서 무게 분산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 원판이 많은 압력에 의해서 밖으로 삐져나오게 되죠. 우리가 그거를 목 디스크라고 부르게 되죠. 따라서 네. 일자목 또는 거북목은 목 디스크의 전 단계, 목 디스크의 원인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거북목이 이제 목 디스크의 전 단계면 이것도 역시 방치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평소에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들이 이 거북목을 불러오는 건가요? 이거는 요즘 생활 습관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네. 요즘 생활 습관 그러나 이제 뭐 다 머리를 숙인 상태로 모든 걸 하시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학생들 공부, 그다음에 뭐 뭐든지 다 모니터를 본다든가 핸드폰 이건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이제 우리가 이런 사진 것들을 보니까 저 같네요. 사용하시게 되고 네. 그리고 또 뭐 집안일을 하거나 뭐 우리 어머니들 요리를 하시거나 모든 것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아래를 바라보게 되면서 네. 목의 C커브를 없애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죠. 많은 시간을 이제 목을 앞으로 숙인 상태로 보내다 보니 당연히 C자의 모양 자체가 점점 없어지게 되는 일자목 형태로 변형이 되고 일자목 다음에 앞쪽 가슴 근육이 좁아지면서 머리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이 이제 거북목으로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단을 내릴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을 보고 진단을 하는 건가요? 네, 진단은 사실 간단합니다. 네. 엑스레이 뭐 그냥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계신 분들은 거의 일자목 또는 거북목이실 건데 지금 엑스레이 저렇게 보니까 확실히 앞으로 나와 있네요. 네. 근데 저런 분들의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목뼈 7개의 C자 커브가 없고 그냥 일자로 변형된 상태가 돼 있죠.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거울 보니까 나도 좀 이렇게 굽어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내가 거북목 증후군이다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거북목 증후군이 되면 일단 뭐 증상이 굉장히 여러 가지 증상 중에 목, 어깨, 네. 통증이 있고 그다음에 두통이 있고 심지어 턱 관절까지 연결돼 있기 때문에 턱 관절의 부종가 이제 입을 크게 벌리거나 음식을 씹을 때 딱딱 소리도 나고 이러한 이제 3종 세트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이런 증상은 굉장히 불편하시죠. 특히 두통이나 이제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한 경우에 뭐 아주 많은 약들 주사를 이렇게 찾아다니시게 되는데 사실상 되게 많은 경우에서 일자목만 개선하셔도 두통이 아주 많이 해소될 수 있어요. 네. 그럼 치료는 그냥 뭐 이렇게 일자가 됐으니까는 커브를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네. 사실 우리는 이제 뼈들과 인대와 연부 조직과 근육 많은 것들이 이제 이 주변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행동만으로 개선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이제 1차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은 목 앞쪽의 가슴 근육, 이제 뭐 우리가 여기 턱 아래쪽부터 어깨, 그다음에 가슴 아래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가슴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그다음에 이 뒤쪽, 목 뒤쪽과 날개뼈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근육들을 강하게 조여주는 연습만 하셔도 사실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생활 습관을 바꾸시는 거, 뭐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아래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시선 높이로 보시는 행동, 이런 것들도 바꿔주시고, 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손상되어 있는 인대와 짧아져 있는 근육들을 이완시키는 병원 치료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치료들은 그냥 단순 물리치료라기보다는 뭐 특수물리치료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한 물리치료들은 이제 어떤 파장을 통해서 근육의 탄성을 회복시키고 손상되어 있는 근막이나 인대를 재생시키면서 원래대로 회복시켜주는 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런 치료들을 병행하셔서 네. 집에서 매일매일 간단한 스트레칭 해주시면 일자목 증후군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받는 뭐 그 기계 치료나 주사 같은 건 어떤 게 있는 거죠? 기계 치료는 뭐 되게 체외 충격파나 이제 고주파, 뭐 인디바, 석션 이런 여러 가지 기계들을 이용하게 돼요. 그런 네. 것들은 이제 여러 원리들이 있는데 특히 통증이 심한 분들은 이제 충격파나 고주파를 이용해서 재생을 하고 통증 자체를 많이 가라앉혀드린 다음에 근육을 재생시키는 치료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앞쪽과 목 뒤쪽 그리고 측뒤옆 통증이 있으신 경우까지 이제 우리가 다 해결을 하게 되는데 턱관절이 같이 동반돼 있는 경우는 이제 귀 아래에서 어깨까지 연결돼 있고 앞쪽 목까지 연결돼 있는 근육들을 네. 이완시켜주면서 동시에 이 세 가지 증상을 다 해결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나도 이제 좀 생활 속에서도 개선해보고 병원 가서 치료도 받아볼까 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치료받고 어떻게 좋아졌을까일 거예요. 그래서 사례와 함께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목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이제 직장인 어떤 젊은 변호사분이었죠. 네. 이제 변호사인데 그 일자목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목 어깨가 늘 아프고 통증이 있어서 집중해서 이제 서류를 보기 어렵고 이런 이분은 이제 계속 뭐 물리치료나 뭐 하다못해 이제 여러 가지 뭐 한의원도 가시고 약도 먹고 이제 이런 방법들을 대증치료라고 하는데 이런 대증치료를 반복하시다가 결국에는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래 그냥 증상만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뼈들의 위치, 즉 C자 커브를 만들어야 정상적인 목뼈의 위치에 있어야 통증이 네. 없어진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치료를 받게 되셨어요. 치료를 받게 되시면서 사실 목과 허리가 같은 각도로 움직인다는 거 아세요? 따라서 경추가 일자가 되면 네. 요추도 변형이 옵니다. 따라서 목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거의 90% 이상 허리 통증도 이제 전신이 다 동반하시는데 아프네요. 이때 이분은 이제 목이 너무 아프시니까 본인이 이제 허리가 문제가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목 어깨가 개선되면서 동시에 이제 허리 통증까지 같이 개선되고 네. 아주 건강하고 이제 집중력 있는 생활을 하게 되고 정말 아주 드라마틱한 치료를 하시는 사례가 있죠. 다행입니다. 네. 삶의 질이 정말 좀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저 굉장히 고마우셨어요. 네. 네, 저희 이제 생방송으로 지금 이제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전화와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시청자분의 문자로 어떤 내용 궁금해하시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453번님의 문자입니다. 저는 거북목 증후군에 시달리는 직장인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수많은 거북목 교정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저도 구매를 해볼까 망설이고 있어요. 거북목 교정기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라고 하셨네요. 거북목 교정기가 어떤 거죠? 거북목 교정기 저도 이제 문의를 많이 받아요. 네네. 이걸 사면 어떨까요? 또는 이 베개를 베면 베개. 목이 이제 좀 좋아질까요? 오. 이렇게 질문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네. 뭐 나쁜 걸 사용하시는 것보다 당연히 좀 도움은 되시겠지만 사실은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거북목을 치료하시기에는 어려우실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목뼈 7개 구조는 많은 인대와 근육이 이제 움직이면서 재배열을 일으킨 경우인데 네. 이것은 이제 C자 커브가 일자로 변형됐다면 우리는 일자에서 다시 C자 커브를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능동적 움직임이에요. 수동적으로 뭔가를 밀거나 당기거나 누워 있는다고 해서 그것들이 점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능동적으로 힘을 주거나 당기거나 스트레칭을 하면서 근육이 내 신경에 의해서 오더를 받고 움직여줘야 다시 기억을 합니다. 따라서 C자 커브를 순간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원래 정상이 일자야라고 기억된 분이기 때문에 다시 일자로 되돌아가죠. 뇌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뇌한테 C자가 정상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움직여줘야 메모리 기전에 의해서 C자 커브 만드는데 굉장히 유리하고 다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거북목 교정기 이제 사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사볼까 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능동적인 게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의 몸을 움직여야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을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김수현 원장과 함께 생활 속의 통증 어떻게 개선시키고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요즘에 찬바람 불어오니까 나 여기저기가 아픈데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 내 통증의 원인이 무엇일까?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냥 방송 보지 마시고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02-3772-9433, 02-3772-945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나는 문자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통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제 통증이 그냥 이곳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그 원인을 이제 저희가 좀 찾고 있는데요. 다리 통증이라고 하면 정말 전 국민의 국민병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원인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사실은 이제 뭐 다리 그러면 허벅지도 있고 종아리도 있는데 네.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어머니들 가장 많이 불편한 곳은 무릎이죠. 무릎 관절염 또는 무릎 통증이시. 그것으로 병원을 많이 찾아오세요. 근데 무릎 통증은 뭐 대부분 나 관절염 같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관절염은 왜 올까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냥 나이가 들면 관절염은 당연히 오는 거다가 네.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관절염이 없으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럼 이분은 왜 관절염이 없고 이분은 왜 관절염이 생겼을까요? 네. 지금 관절염이 없으신 분들은 끝까지 관절염이 없는 건강한 무릎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네. 관절염이 생기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제 무릎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닳아가면서 염증이 생기고 뼈랑 뼈가 부딪힐 때 생기는 통증 때문에 네.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게 되는데 네. 뼈 사이에, 무릎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소실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많이 쓰면 소실된다가 아닙니다. 당연히 많이 사용하면 소실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평생을 사는 동안에 안쪽에 있는 연골 자체가 소실된 만큼 그렇게 부실하지 않아요. 단지 이렇게 똑바로 있어야 하는 뼈가 회전되고 기울어지면서 안쪽의 공간이 좁아진 상태에서 내측으로 힘을 주는 상태가 반복되면 네. 안쪽과 바깥쪽에 반달 모양의 연골이 한 쌍이 있는데 안쪽 연골이 더 많은 힘을 받게 되면서 생기는 게 바로 무릎의 내측 관절염이죠. 네. 그런데 이 무릎 내측 관절염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 리스크가 있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릴 때부터 되게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젊은 네. 여성분들이나 우리 여성분들 대부분 여성분들이 다리를 똑바로 붙이고 섰을 때, 즉 발목을 붙이고 섰을 때 무릎 사이가 벌어지는 오다리 또는 휜다리라고 들어보셨죠? 휜다리. 네. 네. 그런 분들은 벌써 무릎 방향이 안쪽으로 회전되면서 내측의 공간이 없어지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다 보면 네. 이분은 안쪽에 내측 관절염이 생기십니다. 그래서 뭐 휜다리이신 분들은 당연히 예쁜 다리만을 위해서 개선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휜다리 치료를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휜다리 치료라는 건 뭐 병원 가서 뭐 굉장히 어마어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네. 방법만 아시면 집에서 얼마든지 개선하실 수 있어요. 네, 바로 이제 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이제 오다리나 휜다리 어릴 때부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휜다리 때문에 이렇게 다리의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휜다리가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고 증상은 어떤지 좀 바로 들어볼까요? 되게 아주 초기 증상은 앉았다 일어났다가 할 때 무릎에서 딱딱 소리 많이 나시고요. 뭐 그냥 거울 보고 서시면 본인은 다 아시죠. 발목을 붙이고 딱 섰는데 무릎이 안 붙는 거죠. 무릎 사이가 떨어지고 발목은 붙고 그리고 무릎 정면으로 이제 무릎을 향하지 않고 무릎이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돌아가 있고요. 그리고 골반 옆쪽에 뼈가 많이 튀어나왔고 또 무릎 옆에 비골두라고 그 뼈가 많이 튀어나왔다. 그다음에 발목이 좀 기울어져 있고 종아리가 동그랗게 보인다. 뒤쪽에 아킬레스건이 일자로 안 보이고 V자로 기울어져 있다. 뭐 이런 증상들이에요.
그냥 근데 본인들이 다 아실 거예요. 나는 그냥 예쁜 스커트를 입고 싶은데 무릎이 벌어져서 예쁜 스커트를 입지 못하고 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보행할 때 다리를 똑바로 움직이지 않고 안쪽으로 이제 다리를 붙이면서 걸으시다가 무릎 손상을 더 유발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뭐 오다리다 흔하게 우리 부르는 뭐 그런 친구들이 주위에서 좀 흔하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막 불편해하거나 너무 뭐 보기가 안 좋다거나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다리가 단지 외관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향후 무릎 관절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절염이 없을 때 치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관절염이 생기고, 그러니까 통증이 생긴 다음에는 이 휜다리를 치료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휜다리 치료하는 과정에서 무릎 통증이 더 증가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뭐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나이와 상관없어요. 관절염만 없으시면 휜다리 치료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휜다리를 유발하는 원인과 관련해서 지금 사진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진과 함께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휜다리를 유발하는 원인들은 뭐 이제 그 내과적 질환이죠. 구루병, 뭐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뼈 자체가 휘는 그런 원인이 있어요. 이런 것은 사실 후천적으로 개선은 좀 불가능하고요. 수술적으로 개선할 수도 있는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는 되게 뭐 치료를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유전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퇴행성 변화와 기타에 해당되는 건데 저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잘못된 자세, 즉 뭐 무릎을 안쪽으로 향해서 바닥에 앉는 자세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 자세를 하시거나 어렸을 때 고관절이 안쪽으로 돌아간 상태, 즉 많이 뭐 업어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된다라고 과거에는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 한 가지 더 좀 이슈가 됐던 원인은 하이힐. 하이힐이요? 네, 제가 힐을 늘 많이 신게 장착하는 되면 건데. 뒤에 이제 종아리 내측 근육이 짧아지면서 무릎의 방향을 회전시키게 돼요. 그러면서 하이힐을 많이 신는 우리 젊은 여성분들 네. 반드시 반드시 힐을 신고 나신 다음에 집에 가셔서 종아리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종아리 스트레칭. 네, 휜다리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집에 가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그 내반슬이라고 하는 이 환자들 그러면은 병원에 가가지고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치료들을 받게 되는 건가요? 내반슬, 즉 휜다리처럼 무릎 관절이 안쪽으로 향하는 이 상태에는 관절을 안쪽으로 향하게 하는 인대와 근육이 있어요. 그 인대와 근육을 이제 치료를 하죠. 되게 이런 분들은 무릎 사이가 벌어지는 분들은 고관절 안쪽의 근육들이 짧아져 있고 그다음에 종아리 안쪽의 근육 사용을 제한된 보행을 하세요. 그래서 걸음걸이 자체가 개선되기 위해서 종아리 뒤쪽에서 발목까지 내려오는 내측 비복근을 스트레칭 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게 기계 치료를 통해서 근막을 이완하고 근육 자체를 스트레칭하고 짧아져 있는 것과 늘어져 있는 것, 근육의 밸런스를 맞추고 보행을 개선하면서 다리의 정렬 상태를 맞추게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O자형 다리와 뭐 X자형 다리와 뭐 어렸을 때부터 나는 왜 다리가 휘었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 많으셨을 시청자분들도 아마 지금 저희 방송 함께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치료가 필요한 통증과 질환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개선을 시킬 수 있는지 방송 보시면서 좀 꼼꼼하게 챙겨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X자형 다리, 이제 외반슬이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 볼 텐데 외반슬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증상을 동반을 하는지 원인부터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휜다리에 사실은 포함이 되죠. O다리, X다리라고도 부르죠. 왜냐하면 섰을 때 다리 모양이 O자로 보여서 O다리고 다리 모양이 멀리서 보면은 X자로 보여서 X다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X다리는 차렷하고 자연스럽게 섰을 때 고관절에서부터 무릎까지는 쫙 붙었는데 무릎에서 이제 발목이 떨어지는 이런 형태예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 있는데 대개는 비만과 80% 이상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하지 비만이 동반된 상태에서 X형 다리는 안쪽에 근육들이 이제 서로 맞붙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아주 고통스러우시고요. 또 자기가 걷다가 자기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으세요. 그리고 무릎 관절을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종아리뼈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들도 무릎 통증이
있으시고 이분들은 고관절 바깥쪽에 있는 외측 허벅지 근육이 짧아진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 근육들을 이완시켜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 치료를 하게 될 때 대개는 정렬 상태가 이제 바르게 되는데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이 단단해야 무릎에 안정성을 주고 다리를 일자로 하기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네, 허벅지 앞쪽 근육에 관한 근력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똑바로 섰을 때 내 다리가 O다리인지 X다리인지 뭐 이렇게 거울 한번 보시면서 지금 발목부터 정렬이 제대로 돼 있는지 시청자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X자형 다리, 이 외반슬이라고 하는 다리는 어떤 치료 받게 되나요? 이 O자형 다리와 유사한가요? O자형 다리와 유사한 치료법인데 치료 타겟이 되는 머슬이 다르죠. 타겟이 되는 머슬은 이제 O다리 같은 경우는 비교적 안쪽에 있는 근육들을 치료한다면 X자형 다리는 다리의 바깥쪽, 즉 외측에 있는 근육들을 사용하게 돼요. 그 근육들을 치료를 하면서 정렬 상태를 맞추게 되죠. 그런데 뭐 기계 치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개 운동 치료나 뭐 도수 정렬 치료, 즉 도수 치료는 치료사들의 손에 의해서 하는 치료라고 알려져 있죠. 손으로 정렬 상태를 맞출 때 순간적인 이제 힘을 가하게 돼서 정렬 상태를 개선하는데 우리 몸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뇌에서 기억하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다시 되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근육을 움직여주는 운동 치료가 아주 중요한 치료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김수현 원장님과 함께 생활 속의 통증, 그리고 O자형 다리와 X자형 다리 등 우리가 왜 찬바람이 불 때 우리가 아프면서 이 통증을 어떻게 치료를 해나가야 하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서 듣고 있는데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궁금한 내용을 담아서 저희에게 전화와 문자로 상담을 많이 신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이 생기실 때는 언제든지 저희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빠르게 시청자분의 고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떤 부분이 좀 고민이신가요? 저는 목도 일자고 허리도 협착이 있고 이게 관절이 많이 아파요. 이제 네. 나이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그래도 보행은 현재까지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리고 다리도 O자예요. O자형 다리시고 관절이랑 통증들, 협착증도 있으시고 혹시 지금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43년생입니다. 43년생이시고 어머니 그럼 네. 아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2년 전에 많이 아팠는데 네. 병원에 세브란스에서 수술을 해야지 되는데 서두르지 말고 그냥 가까운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하라고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니까 걸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런데 좀 허리 이런 데가 아주 불편하지요. 그러시군요. 그래도 평지는 걸어요. 네, 그래도 지금 이제 뭐 보행에는 무리가 없으시고 물리치료를 통해서 지금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네, 어떻게 좀 예. 개선을 시킬 수 있는지 원장님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허리 통증, 그리고 무릎 통증, 그다음에 목, 어깨 통증 이렇게 있으신 거죠? 네, 이제 관절이 다 아프다는 얘기죠. 네. 지금 물리치료라고 하는 것은 근육이 수축되어 있는 것을 이완시키는 치료를 말하고요. 그러면 이제 혈류량이 개선되면서 그 부분들은 이제 통증이 어느 정도 감소는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허리 협착증이나 무릎 관절염 같은 경우 개선하기 위해서는 허리를 잡고 있는 근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복근인데요. 이 복근 운동, 복근 운동을 좀 해주시면 허리 통증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복근 운동을 무리하게 뭐 윗몸 일으키기 같은 거 하시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누워서 다리를 살짝 든다든가 아니면 배에 힘을 주고 꾹 눌러서 허리가 바닥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하신다든가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이용하시면서 근력을 차츰차츰 만들어 가시면 허리 통증이 조금씩 완화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고 무릎 통증 같은 경우 관절염이 있으시다면 관절염 약을 드시나요? 네, 지금 병원에 치료하러 다니고 있어요. 물리치료도 하고 약도 먹고.
네, 치료 약도 드시고 물리 치료를 하신다면 이제 약을 좀 끊고 싶으시잖아요. 약을 좀 줄여 가시기 위해서는 근육의 힘과 무릎의 안정성이 중요해요. 말씀드린 대로 종아리 뒤쪽을 스트레칭 해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종아리 뒤쪽이 많이 단축돼 있으실 거거든요. 네. 저희가 헬스장에서 이렇게 다리 그거 뒤를 이렇게 차는 거는 하거든요. 한 30번씩. 근데 드는 거는 못 들겠더라고요. 네. 다리 뒤쪽을 스트레칭하기 쉬운 방법은 이제 계단에서 뒤꿈치를 좀 밑으로 내리는 방법. 네. 네. 그런 쉬운 방법들을 이용하셔서 점진적으로 통증을 개선시키시면 좋겠습니다. 네. 뒤측에 이제 발가락을 거기다 대서 이렇게 뒷구멍을 드는 운동을 해보라고요. 네, 어머니 보통 뭐 계단 같은 데서 어머님들 운동 많이 하실 때 앞쪽은 걸치시고 뒤쪽을 이렇게 그렇죠. 당겨가지고 뒤에 종아리 라인을 좀 길게 하는 그 운동 있잖아요. 예. 네, 그 스트레칭을 좀 생활 속에서 하시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감사합니다. 치료 계획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43년생이신데 이 정도면 건강하신 편 아닌가요? 네네, 그럼요. 그쵸? 네. 네, 건강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셔서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게 생활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만 전화상으로는 진단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권유해 주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시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는 허리로 좀 가볼게요. 방금 어머님도 이제 협착증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내가 척추 측만증일까? 뭐 이런 거 좀 의심을 해야 될까요? 척추 측만증은 사실 외관상으로 금방 나타납니다. 이제 뭐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특히 어깨가 한쪽으로 계속 기울어져 있다든가 아니면 치마를 입었는데 허리 뭐 옷이 계속 한쪽 방향으로 돌아간다든가 그리고 바지가 한쪽만 끌린다. 또는 한쪽 날개뼈가 나는 좀 튀어나와서 바닥에 누웠는데 한쪽 등뼈만 계속 닿는다. 이러한 증상들이 가장 쉽게 가장 처음 느끼시는 증상들이죠. 그럴 경우에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빨리 엑스레이 한 장만 찍으시면 금방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엑스레이상 전 척추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척추가 이제 휘어지거나 어깨 위치, 골반, 골두 자체, 다리 길이 이런 모든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원인에 따라서 측만증도 치료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되지만 급성 통증 때문에 생기는 측만증인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생긴 특발성 측만증인지 아니면 한쪽 패턴이 이제 일상적으로 언밸런스하게 사용하시면서 한쪽 근육이 짧아지면서 생기는 구조적, 기능적 측만증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측만증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이제 특발성 측만증이죠. 특발성이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너무 많은 원인이어서 한 가지 원인으로 귀결시킬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너무 많은 원인 중에 그래도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뭘까? 바로 근력의 언밸런스입니다. 척추 양쪽을 잡고 있는 근육의 힘이 좌우가 다른 상태에서 성장기를 지나게 되면 척추가 이제 짧거나 강한 쪽의 근육을 따라서 이제 휘어지게 되죠. 네. 따라서 근력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척추 측만증이라고 하는 게 방금 종류도 다양하고 원인도 다양하고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성장기 청소년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측만증 걸리면 어떻게 좀 치료를 해야 되죠? 이 질환? 네, 측만증은 일단 그 아큐트 페인에 의한 측만증, 만약에 허리 통증이 급성으로 왔다 이러면 그 급성으로 온 쪽의 근육이 강하게 수축하면서 허리가 이렇게 큰 C자 커브를 만들기도 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 근육을 이완시키는 통증 치료를 하게 되면 네. 바로 개선이 되죠. 이거는 사실 측만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허리가 휘어진 자체를 보면 이제 측만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1단계. 네. 네. 1단계가 아니라 이제 측만증의 종류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통증만 치료하면 금방 개선이 되고 그리고 특발성 측만증에서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로 나누게 돼요. 크게 아이들이 자라면서 먼저 골반이 살짝 틀어지면서 요추나 흉추에서 이제 C자 커브, 하나의 커브만을 형성할 때 이런 경우에는 사실 비교적 치료가 잘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대개는 이제 척추 양쪽의 근육의 힘 밸런스를 맞춰주는 치료를 운동 치료나 이제 도수 치료, 물리 치료
일단은 이제 기계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방 개선이 되는데 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척추는 보상이라는 기전을 통해서 C커브가 하나의 커브를 더 만들어서 S자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런 S자 형태를 취한 상태에서 골반도 틀어지고 어깨도 기울어지고 날개뼈도 튀어나오고 몸의 변형, 왜곡된 몸의 변형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우울증과 정서적인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빨리 좀 치료를 했으면 좋겠고 네. 조기에 이것도 또한 조기에 치료를 하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아이가 자라면서 측만증도 악화되거든요. 즉 키가 자라면서 측만증도 각도가 심해집니다. 이런 경우에 40도, 50도, 뭐 60도가 되면 심장이나 폐를 한쪽 커브에서 척추가 압박하기 때문에 네. 대개는 심장과 폐에 심폐, 호흡기 질환처럼 아이가 이제 숨쉬기 힘들어하고 뭐 달리기나 계단 오르기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렵고 일상생활의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수술적 치료를 많이 권유받게 되죠. 네. 이렇게 이제 각도가 너무 틀어지기 전에 조기에 좀 빠르게 발견하고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뭐 자세뿐만 아니라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노화로 인해서 되게 이제 뼈 자체의 변형이 퇴행성 변화가 이제 시작되죠. 그러면 척추 24칸 중에 뭐 대부분은 요추에서 그런 변화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요추뼈 하나가 뭐 쐐기 모양으로 변한다든가 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척추가 휘어지기 시작해요. 네. 그런 상태에는 사실 완전한 개선은 어렵고요. 그것으로 인한 통증만 치료해가는 대증 치료를 하실 수 있어요. 재생 치료. 대증 치료라는 것은 증상에 따른 치료를 이제 그때그때 해가는 건데요. 노화, 즉 어떤 뼈의 구조적 이상 때문에 생긴 측만증은 완전히 개선시킬 수는 없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럼 노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 방법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척추 측만증 외에 기타 다른 통증이 나이 들면서 점점 심해진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재생, 즉 복구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항상 회복하는 그러한 파워가 있는데 그 내추럴 힐링 파워라는 것이 몸 안에서 얼마나 빨리 세포를 재생시키고 손상된 것들을 회복시키느냐가 사실은 젊음의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되게 노화가 진행되면 세포가 재생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계속 아픈 시간도 길어지고 그 시간에 만약에 한 번 더 뭔가 손상이 일어나면 굉장히 이제 속도 자체도 느려질 뿐 아니라 재생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통증을 끝까지 계속 안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으세요. 네. 따라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은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즉 복구가 느려지기 때문에 생기는 통증이 아주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재생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노화로 인한 통증까지 이렇게 통증을 개선시키는 방법으로는 재생 치료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생활 속 통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저희가 핵심 치료법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체형 불균형은 통증의 원인이 된다. 바른 자세와 적당한 운동으로 자세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 증상을 보인다면 빠르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노화로 인한 통증은 자연스럽게 발생을 할 수 있고 재생,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생활 속 통증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네, 이 내용 가운데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은 02-3772-9433, 02-3772-9459번 그리고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좀 개선을 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건강수치 365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 들려드리는 이 정보들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김수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남은 주말 활기차게 마무리를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주말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